해커스 수강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주차 수요와 공급을 시작할 거예요. 왜 제가 경제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인문이론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론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벽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함수 개념까지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눈높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지금 입문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열정이 있어서 동차를 목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 경제론에 대한 개념 오늘 확실하게 부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경제론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요가 뭐예요? 수요가 뭐예요? 수요요? 사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수요라는 거예요. 수요. 수요는 뭐라고요? 사는 거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잘 보세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요거 하나 체크. 다른 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수요란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됐어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주세요. 되셨나요? 우리 교재 그대로 쓸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매한이에요? 구매하고자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다? 구매된 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에요. 일이 일어나기 전의 개념이라고. 됐어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 그럼 다시 잠깐만. 자, 수요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구매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다?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매하고자, 공부하고자, 재발하고자, 공부도 사전적 개념, 자기 전에 사전적 개념, 공부하고자, 구매하고자, 판매하고자, 재발하고자, 그냥 자지 마. 아시겠죠? 눈 뜨세요. 이제 막 차겠잖아. 자, 그래서 요거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구매된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요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뭐 1월부터 6월까지 혹은 뭐 6월부터 12월까지라는 일단 기간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유량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량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유자가 흐르다 유자예요. 그래서 흐르는 개념, 시간이 흐른다. 오케이?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된다?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어요? 포인트는 두 개였어요. 수요 뭐라고? 일정 기간 동안. 두 번째 뭐라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수요량은 쉬워요. 수요량이란 기간 동안, 그쵸?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요건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어주세요. 요거 세 개 묶어주세요. 자, 요거 세 개 묶어주세요. 자, 우리 방금 했어요. 유량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흘러간 양, 시간이 흘러가서 얼만큼 구매하고자 했냐라는 양, 뭐다?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되는 무슨 양? 유량의 개념이다. 흐를 유자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개념. 두 번째는 구매된이에요? 구매하고자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전적 개념, 즉 일이 일어나기 전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양이지 뭐가 아니다, 구입한 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되니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매되니 아니다, 구매하고자다, 구매된 요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수요의 개념은 교수님 크게 세 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할게요. 수요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유량. 두 번째는 뭐다? 사전적 개념. 이렇게 정리했어요. 됐죠? 그리고 난 뒤에 플러스로 붙는 게 하나 있어요. 요 개념이 중요해요. 우리는 요거를 유효 수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유효 수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효 수요가 있고, 하나는 잠재 수요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봐봐, 유효 수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구매 의사, 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래서 수요에서 아까 얘기했죠?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요게 유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지. 돈이. 그래서 뭐다?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 수요는 교수님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뜻이요, 뜻.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구매력을 다른 말로 하면 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유효 수요는 뜻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 두 가지로. 아시겠죠? 두 가지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 1, 2월 달 돼서 다시 물어보면 유효 수요, 수요의 특징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교수님 유량 개념이요.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요. 세 번째 유효 수요요 라고 얘기하고, 유효 수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돈도 있고 라고 고민해요. 그래서 봐봐. 뭐도 있고 뜻도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첫 번째.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잠재 수요예요. 잠재 수요. 그럼 이제 답이 느낌이 오잖아.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야지. 잠재 수요는 뭐는 있다? 구매 의사는 있지만 뭐가 없다? 구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수요자는 뭐만 있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만 있다? 의사만 있다라는 거야. 뜻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막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죠. 그쵸? 저도 한 번씩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다. 잠재 수요. 돈 열심히 벌어서 유효 수요자로 바뀌자. 아시겠죠? 지금은 비록 잠재 수요자지만 우리 특히나 나중에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뭘로?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유효 수요란 정리할게요. 유효 수요란 무엇도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뭐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는 이렇게 하세요.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더하기 구매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뜻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수요의 개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교수님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유량 개념입니다. 그럼 유량 개념이 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양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구매된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컫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교수님 유효 수요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완벽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공부의 끝판왕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가장 쉬운 단어로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 3, 4월 달쯤 돼가지고
이거 이제 옆에 친구한테, 옆에 혹은 지인분들한테,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공부의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자, 수요란 뭐예요? 수요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 유량 개념이요. 두 번째는 사전적 개념이요. 세 번째는 유효 수요 개념이 있습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수요 개념 끝을 냈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 개념 끝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는 29페이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입문서 29페이지 넘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보충에 하나 체크해 주세요. 유량과 저량.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자가 아니실 수가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유량과 저량은 경제학 원론이라는 그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책에,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 부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배울 때 유량, 저량의 개념을 배워둬야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과 출신 뭐 1학년, 2학년 분들, 1학년 분들은 뭐 경제학 원론 처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 있다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유량과 개념은 중요한데, 자, 유량과 저량의 개념 중에서 이거 저량의 개념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저량의 개념이 요번에 35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돼서 이렇게 물어봤죠. 다음 중 저량 개념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저량은 스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유량은 아까 배웠던 게 뭐였어요? 한 달 동안이었죠.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흐르다 유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저자는 무슨 저자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저수지 알죠? 저수지. 그쵸? 저수지가 뭐예요? 물이 고여있는 장소죠. 물이 고여있는 장소죠. 그래서 얘는 뭐다? 고여있다라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수지 할 때 그 저자예요. 제가 한자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흐르다 유, 반대 개념 뭐? 고여있다 저. 그쵸? 멈춰있는 거. 현재 시점에 멈춰있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35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저량 개념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왔다? 재고량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재고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량은 무슨 개념? 기간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월급. 월급이 무슨 뜻이에요? 한 달 동안, 한 월 동안 내가 근무하고 받는 급여를 뭐라 그러죠? 월급이라 그러죠. 맞아요? 월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 흘러나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지표는 소득, 그리고 수요와 공급, 임대료 수입. 요거 월세죠, 월세. 월세. 헷갈리시는 분 쓰세요. 월세. 월세.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주택 거래량이에요. 자, 잠깐만.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부동산원 출처라고 얘기하면서 뉴스에 뭐라고 얘기하면 상반기라고 해요. 상반기 주택 거래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럼 상반기는 뭐예요? 상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이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새집.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새집. 신규 주택 공급량. 여기 하나만 별표. 자, 여러분들, 새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재건축하면은 뭐 한 2, 3년씩 걸리죠. 그래서 새로운 집을 공급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니까, 기간이 필요하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5회 시험에 나왔던 저량. 얘는 일정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고여있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량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저량은, 요거 개념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저량이죠. 저량은, 요렇게 정리하세요. 자, 저량은 뭐가 있다? 첫 번째는 고가 있다. 재고. 아시겠죠? 재고.
됐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자산이 있다. 됐죠? 세 번째는요? 가치가 있다. 가치. 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급이죠. 보급량. 보급량. 됐죠? 보급량. 글자가 왜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지? 자, 그래서 뭐다? 보급량. 그 다음은요? 통화량. 그리고 기간이 길어야 돼요? 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래서 뭐다? 단기예요. 단기. 됐죠? 그리고 인구. 대한민국 현재 지금 인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요거예요. 기존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량인 겁니다. 그래서 봐봐. 자, 여기 체크하세요. 신규 주택 공급량은 뭐가 되고 유량이 되고 왜? 세입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 주택 있는 주택 기준 주택 공급량은 뭐가 된다고요? 저량이 된다고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되셨나요? 그럼 봐봐.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재고주택 기존주택 미안합니다. 기존주택.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은요 그냥 현재 주면 되죠. 그래서 저량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해 주고요. 자, 이제 보세요. 저량 개념입니다. 이거 작년에 저하고 했던 분들은 이거 한 번에 맞췄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자, 잘 보세요. 두 문제 딸게요. 제자가 보통 달인 말고 학개론의 달인이 아니야. 뭐다? 단인 해주세요. 하지만 달인이 되겠지. 이제 달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자, 봐봐. 이 제자 말고 유 제자 말고 뭐다? 저 제자가 뭐라고요? 보통 단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저 제자가 보통 단인. 아시겠죠? 재고자산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뭐라고? 저 제자가 보통 단인. 이거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한 번에 맞췄죠. 다음 중 저량 개념을 골라라. 다음 뭐다? 재고량 끝. 몇 초 컷? 2초 컷.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저량을 골라라. 저 제자가 보통 단인. 답은 재고량입니다. 끝.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35회 나왔던 기출 문제들 다 뽑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량 시점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저량 시점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량 시점은 이렇게 제자가 보통 단인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량 개념이 아니다 싶은 거는 다 뭘로 보낸다? 유량 개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이제 함수예요. 함수. 자, 교수님 머리가 지긋지긋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긋지긋하다 나도 진짜. 함수 펑션인 겁니다. 함수 뭐라고? 펑션.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지만 자,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펑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해줘. 펑션이 무슨 뜻이에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기능. 맞죠? 기능이라는 뜻이죠. 그럼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수요 함수예요. 수요 함수. 자, 봐봐. 입문서니까 자세하게 할 거예요. 수요 함수.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펑션이라, 펑션.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한글말로 바꾸면 기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수포자 함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 함수의 함자는 요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수요 함수예요. 요건 숫자니 상관없어요. 자, 그럼 봐봐. 수요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봐봐. 요 함자가 무슨 함자냐면 상자 함자예요. 상자 함자. 됐어요? 어디서 쓰냐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저는 해봤거든요. 예전에. 언제 하냐면 먼저 한다? 함 사세요 할 때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함 사세요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 함자랑 똑같은 함자라고요. 그럼 이 함자가 무슨 함자라고? 상자 함자라고. 상자 함자. 상자 함자. 됐어요? 뭐라고? 상자 함자라고. 함자. 보석함, 폐물함, 보석함 이런 것들. 함 사세요 할 때 그 함자라고요. 그러면 자, 이쪽 와봐. 여기에 그 함이 있어. 함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기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기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특정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무엇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특정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무엇이 나오더라. 그래서 넣는 것, 넣는 것, 넣는 것, 나오는 것, 나오는 것. 됐어요? 넣는 것, 나오는 것. 자, 그래서 넣는 것은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넣는 것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격이에요. 가격. 첫 번째 뭐라고? 가격. 됐어요? 가격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수요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요량이 나왔다. 양의 변화가 생겼다. 됐어요? 가격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수요량이 나왔다. 수요량이라고 할게요. 수요량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자, 이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가격을 비싸게 넣으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이 가격을 싸게 넣으면요,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봐봐. 넣는 건 가격이라며. 가격을 함에 뿅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수요량이 나왔는데 이걸 비싸게 넣으면 수요량이 작게 나올 거고 이걸 싸게 넣으면 수요량은 많이 나오겠네요. 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됐어요? 뭐라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싸면 뭐라고? 산다. 이게 뭔데요? 이게 수요에 대한 법칙이라고요. 맞죠? 그럼 봐봐.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에요. 뭐라고? 가격 이외의 요인들. 봐봐.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죠? 맞는데 부동산의 가격 말고 다른 내용 등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소득. 내가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도 더 사려고 하겠죠. 두 번째, 선호도예요.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요 안 사요? 사겠죠. 그리고 인구가 많아져요. 그럼 뭐요? 수요량 영향을 미치겠지. 그쵸? 그리고 가격 예상.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얼른 사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대체재 가격. 요거는 됐습니다. 대체재 가격. 요건 들어만 두시고요. 자, 요거 나중에 제가 깊게 설명드릴 거니까 됐고, 우리 어디에서는 인문 이론에서는 요거 말아주세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호도가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이 예상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량이 감소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잠깐만. 소선인 예상 이렇게 소선인 예상 그리고 대까지만.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가격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이외의 요인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됐어요? 무엇을 넣었더니 함수의 박스 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수요량이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넣는 것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을까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거 넣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쵸? 영향을 받아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속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함수의 함자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함수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무언가를 넣었을 때, 독립변수를 주었을 때 무엇이 수요량이 나온다. 뭐가? 종속변수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어요? 그 개념을 안고 보세요. 자, 이제 어려워할 필요 없어. 함수는 뭐라고요?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상자라고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상자에 가격을 넣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지, 가격 말고 다른 이외의 요소들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수요량이 바뀌는지 그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됐어요? 완벽해 이제?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봐봐. 함수란 뭐라고요?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넣었을 때 종속변수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뭔데요?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넣었더니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특정한 기능을 하는 상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어로는 function이에요, function. 이게 훨씬 더 쉽게 들린다니까? 왜? 특정 기능 한다고. 여기에 숫자 집어넣으면, 가격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수요량이 나온다고. 그 개념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 어려워하면 안 돼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제 나왔다. 수요 함수란, 그쵸? 수요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별표, 여기 별표 2개.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이제 봐봐. 이거 F 붙으니까 헷갈리죠? 이게 수요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F에 자, 보세요. 자, 는 F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나왔어요? 가격 나오고 가격 이외의 요인 나오죠? 이게 뭐가 된다고? 수요량이 된다고. 됐어요? 요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야, 내가 그 상자 안에다가, 그쵸? 펑션, 특정 기능을 하는 상자 안에다가 가격이나 혹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넣었을 때 무엇이 수요량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뜻이라고. 이제 느낌이 와요? 그 뜻이라고. 그래서 F, 즉 함수는 특정 기능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면은 수요량이 바뀝니까? 바뀌죠.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 말고 인구나 소득이나 대체재 가격, 보완자 가격, 선호도 혹은 가격 예상 그리고 정책, 금리 등이 바뀌면 수요량이 바뀝니까? 바뀌죠. 잘 보세요. 금리가 떨어져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거의 0.5%, 0.75%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3.75%예요. 무려 3% 가까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금리가 저렴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 엄청 많겠네요. 됐죠?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일부러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뭐다? 가격과 그래서 일부러 구분해놨어요. 수요량 이꼴 F는 두 가지죠. 하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 여기 가격 이외의 요인들 하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가격 이외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뭐가 있다? 이제 쓸 거예요. 소득. 두 번째는 선호도. 세 번째는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요거 하나 써주세요. 대체재 가격. 나올 거니까. 됐어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대체재 가격.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나중에 박스 보고도 다 볼 거니까 일단 지금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무엇이?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네.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쪽으로 보세요. 대체재 가격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대체재 가격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자, 보세요. 대체재 여러분들 가장 쉽게 자, 대체재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신 교체할 수 있는 재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대체재가 있어요.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꽝 대신 뭐예요? 대신 닭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꽝 대신 닭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요건 쉽잖아. 자, 그럼 보세요. 꽝 대신 닭이다. 무엇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제의 개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꽝에 잠깐만. 자, 꽝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무엇에 닭의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반대 개념은 마찬가지. 예를 들어 뭐 닭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뭐야? 꽁 사 먹으러 가는 거지. 됐죠? 요즘에 그 메이저 치킨사에서 이렇게 치킨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3만 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닭강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대체재 가격이 오를수록 뭐예요?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 헷갈리시는 분들은 대체재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꽁 대신 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꽁 대신 닭. 닭값이 오르면 꽁 사 먹고 꽁값이 오르면 닭 사 먹는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어렵지 않아. 아까 제가 독립 변수를 뭐라 그랬죠?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요. 두 번째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에 숫자를 쏙 넣었더니 함수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뭐다? 수요량이 톡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원인, 종속 변수는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됐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거 하나만 체크. 이게 뭔데요? 종속 변수. 이게 뭐라고? 종속 변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야. 크게 두 가지가 아닌 거야. 해당 부동산의 가격 자르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외의 요인 2번의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뭐다? 소, 선, 인, 예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소선인, 예대. 조선인 아니고 아시겠죠? 소선인, 예대. 오케이? 공대, 상대, 법대 아니고 무슨 대? 예대.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조선인, 예대 아니고 소선인, 예대는 어디에?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소선인 예대가 뭔데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수요량 증가, 선호도가 오르면 수요량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량 증가,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 안 사 먹고 해당 재와 사 먹겠지.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 옆에 쓰세요. 소, 선, 인, 예,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소선인 예대의 내용은 여기에 있어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잘 보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방금 설명드렸던데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됐죠? 그럼 보세요. 자, 봐봐. 가격이 상승해요. 뭐라고? 가격이 상승한다. 비싸죠? 양은 감소한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됐죠? 가격이 하락해요. 싸네요? 싸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끝. 됐잖아. 수요 법칙 뭔데?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뭐라고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반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즉 뭐다? 음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슨 관계? 음의 관계.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효과. 요건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체크만 하나 해주세요. 요거 보충 설명 하나 할게요. 자, 요거 가볍게 보고 함수 볼 겁니다. 자, 소득 효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 소득이 같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봐봐. 내가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원래 얼마짜리였대? 10만 원짜리였는데 박연 세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박연 세일 얼마에? 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몇 개 살 수 있었는데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개 사요? 20개 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다?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다. 즉 무엇이다? 명목 소득이 같아도 그쵸? 가격이 하락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인 겁니다. 그쵸? 원래 몇 개밖에 못 샀는데 10개밖에 못 샀는데 이제 뭐 살 수 있다? 20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수요량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대체 관계에 있는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은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있으므로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자, 꽝 대신 닭 놓고 그대로 볼게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꽝이 비싸가지고요. 맞아요? 그럼 꽝 수요량은 감소하고 맞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꽝이 비싸니까. 내가 느끼기에 무엇이 어머나 닭값은 되게 싸게 느껴지네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머 꽝이 비싸네? 닭집을 갔더니 닭을 되게 싸게 팔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수요 곡선. 자, 체크해 주고 수요 곡선은 옆에 쓰세요.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에 의해 자, 아까 봤죠?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에 의해 됐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싸면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 요거 그냥 잡으세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볼게요. 가격을 쓸 거야. 수유량도 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200원일 때, 그리고 150원일 때, 그리고 100원일 때, 이렇게입니다. 뭐라고? 200원일 때, 150원일 때, 100원일 때.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됐죠? 양은요,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P2일 때 2개, P3일, Q0일 때 3개, 4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느낌 알아야 돼. 200, 제일 비싸죠? 몇 개 사요? 2개 사요. 비싸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점인 거고. 자, 100원. 싸요, 안 사요? 싸네? 반값이네? 산다, 안 산다?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 개념만 좀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니까는 수요 곡선은 어디로? 아래로 떨어진다. 뭐라고? 아래로 떨어진다. 우린 그것을 우하 향하는 곡선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비싸면 가격이 오르면 양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가? 양이 증가하죠. 맞아요? 반대네? 됐죠? 반대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음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음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이랑 이제 요거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른 요건이 같아야 돼요. 같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쵸? 가격이 오르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관계다, 음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로 떨어지는 우하 향하는 곡선의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확실히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뭐라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요. 잠깐만 쭉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넘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아까 우리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독립변수,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고? 종속변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야.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잠깐만 다시.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영향을 명칭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무엇에다가 수요량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우리 이것을 수요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을 찾고 시작해야 돼. 됐어요? 요 개념을 찾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어쨌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바뀌든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럼 뭐다? 5개만. 조선인 아니고 무슨 인? 소, 선, 인. 예상이죠? 예.
예. 소득.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대체제 가격. 얘들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이 바뀌어서 소선 예대가 바뀌어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해당자의 가격이 바뀌어서 양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인 거죠. 가격과 수요량.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도 등장했어요. 맞죠? 그럼 다시 교재 잠깐 봐보세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기를 보니 해당자와의 가격은 어디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고 맞죠? 양은요 여기에 표시되고 있죠. 선이 몇 개예요? 선이 한 개죠. 우리는 이렇게 있는 선이 한 개가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그럼 좀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봐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자 선이 몇 개라고? 선이 한 개라고. 곡선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곡선이 몇 개? 한 개. 맞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원인도 몇 개? 한 개. 그 원인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 원인은 해당제와의 가격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봐봐. 해당자와의 가격 때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죠. 이외. 맞죠?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죠. 뭐다? 곡선이 몇 개? 3개. 여러 개 하셔야 돼요. 원인은 몇 개? 원인은 여러 개. 곡선도 여러 개, 원인도 여러 개. 그 원인이 뭔데? 소선인 예대. 오케이? 소선인 예대.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야.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원인 때문에 명칭이 달라진 거라고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냥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그래프 해석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여기 체크. 수요량의 변화 체크. 그리고 위에 쓰세요. 원인 한 개. 곡선 몇 개? 곡선 한 개.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해당 부동산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곡선상 점의 이동. 곡선상 점의 이동. 왜? 곡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다? 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몇 개? 한 개. 무엇으로 표현? 점으로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여기 나왔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은 몇 개? 한 개. 원인 몇 개? 한 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됐죠? 그럼 봐봐. 자, 이거예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래서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됩니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네요. 됐어요? 뭐라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게 뭔데? 수요 법칙이잖아. 맞지? 비싸면 3만원이면 10개만 산다. 안 사고. 맞죠? 3만원이면 10개만 사고. 싸면 만원에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 몇 개 산다? 30개 산다.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우, 하, 향 하는 곡선이고 반,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고 뭐다? 음의 관계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법칙에 따라서 우하양, 반비례, 음의 관계.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3만원이면 10개, 만원이면 30개. 그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둘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든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든 크게 봤었을 때 둘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원인 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해당 재화의 가격 여기 있다고. 해당 재화의 가격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상에 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표현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최종 정리. 원인 몇 개? 원인 한 개. 곡선 몇 개? 곡선 한 개. 변화는 어떻게? 점의 이동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원인 한 개, 곡선 한 개. 우린 그것을 뭐라 그런다? 수요 량의 변화다 라고 일컫는다고요. 됐죠? 그래서 뭐다? 원인 몇 개? 한 개. 그 원인이 뭔데?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어디 있는데? 여기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곡선 몇 개? 한 개. 곡선 한 개. 변할 때마다 무엇으로 표현? 점으로 표현. 점도 한 글자네요. 됐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라고 정리한다고요. 됐죠? 자, 다시 한 번 정리. 자, 해당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고, 두 번째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맞아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원인 한 개, 곡선 한 개, 점의 이동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쭉 와보세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수요의 변화입니다. 뭐라고? 수요의 변화. 됐죠? 그래서 뭐다?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외의 다른 요인이에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얘가 원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외의 다른 요인 쓸게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들. 제가 했던 거 있었는데 아까 방금 했던 거. 방금 했었던 거. 지겹게 했어요. 첫 번째 뭐다? 소득. 두 번째 뭐다? 선호도. 세 번째 인구. 네 번째는 가격 예상. 마지막은 대체재 가격. 여러 가지 했어요. 가격 등. 조금 더 있으니까 일단 체크해 주시고 등 체크해 주시고 등 2등 아니고 그 외에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단 인문서니까 이것만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니까는 얘는 아니죠. 원인이 몇 개 있다? 여러 개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까 위에서는 원인 몇 개? 원인 한 개. 밑에서는 원인 몇 개? 여러 개. 원인 몇 개? 여러 개. 됐죠? 원인이 여러 개다. 그래서 가격을 곡선 이 그래프에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 점이 어디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수요량만 표현하면 되잖아. 가격은 일단 요 가격인데 가격은 가만히 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뭐만? 양 변화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곡선이 움직인다. 곡선이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인데 몇 개? 세 개. 여러 개. 됐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요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되셨나요? 이제 깨달음이 좀 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수요의 변화. 원인 몇 개? 여러 개. 뭐가 있는데? 소선인 예대. 됐죠? 곡선 몇 개? 세 개. 여러 개.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세요.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요거 좀 고쳐주세요. 죄송해요. 수요 법칙에서 안 하네. 수요의 변화다. 듣고 있죠?
그만 자! 눈을 뜨세요! 이제 좀 피곤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봐봐. 지금 원래 요 선에서 어디로 움직였다?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엇이? 수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수요 증가 요인. 그런데 어디로 움직였다? 좌측으로 움직였다. 뭐가?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할 거예요. 증가! 어디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좌측 우측이니까, 우측 좌측이니까 증가! 뭐라고? 좀 섹시하게 해야 돼요. 증가 어디로? 증가하면 곡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수요 증가하면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쓸게요. 여기 쓸게요.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 때문에 무엇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해당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수요 증가. 이렇게 수요 증가. 이렇게 맞을게요. 자, 그럼 반대로 수요 감소하면 곡선이 어디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해주세요. 됐죠?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의 수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요거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해당제와예요. 해당제와 이외에요. 해당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별표. 그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디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 우측, 수요 감소하면 어디로? 좌측. 수요 증가하면 어디로? 우측. 수요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수요 감소. 됐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뭐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 이제 다 쓸 거예요. 자, 다 쓸 거예요. 5가지 방금 했던 거 그리고 플러스 3가지를 더 붙일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방금 했던 거 뭐죠? 소득이죠.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무엇이? 수량이 증가할 거고, 두 번째는 선호도,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가격 예상, 다섯 번째는 대체제 가격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완제도 있어요. 보완제 가격. 보완제는 뭐예요? 치맥, 치킨과 맥주. 그랬죠? 치맥. 그리고 이자율도 있어요. 우리 이자율을 다른 말로 하면 금리라고 얘기하죠. 금리. 그리고 뭐가 있다? 거래세. 거래세를 인하하면 수요가 엄청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제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소선인 예대. 요거 외웠죠? 요거 외웠어요. 소선인 예대. 그쵸? 보이거. 소선인 예대 뭐라고? 보이거. 조선인 아니고 소선인 예대 보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자,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 증가했죠? 맞죠? 수요 변화는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합니다.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됐어요? 정상제의를 기준으로 소득이 올랐어요.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됐죠? 그래서 정상제에다가 소고기 써줘. 소고기 써주세요. 이게 햄 써주세요. 햄. 이렇게 열등제.
물론 저는 해물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제 설명하기로 돈을 벌면 잘 안 사 먹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대체재 가격이 올랐어요. 대체재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꽁 대신 닭 맞죠? 그러니까 뭐다? 해방재와의 수요는 증가하게 됐고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비자가 가격이 예상을 오른다고 예상해요. 수요는 증가, 곡선 어디로? 우측. 선호도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곡선 어디로? 우측. 그래서 곡선의 이동과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곡선 우측 이동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을 골라라 라고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뭐다? 증가 곡선 어디로? 증가 수요 증가 곡선 어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섹시하게 해야 돼요. 그래 잘 기억해요. 됐죠? 감소는 뭐 좌겠죠. 좌. 뭐 감소는 됐어. 감소 좌 알겠습니다. 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쭉 넘어오셔서 보완제 가격의 변화, 수요의 선호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수요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특징 잠깐만 보고 끝낼게요. 수요 끝. 수요의 특징은 뭐라고요? 투자 수요 형태가 나타난다. 비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설명드렸고요. 요 내용들 반드시 탄탄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경제부터 쭉 달릴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제가 가장 정확하게 전공자로서 깔끔하게 설명드렸으니까는 수요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수요를 확실하게 잡아두면 공급은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수요 잘 잡아두세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공급으로 올게요. 잠깐만 쉴게요.